일반 투자자들은 우리 제작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살려 그러면 뭐 LG엔솔, 삼성전자, 뭐 에코프로, 뭐 한미반도체, 잡주들, 네, 뭐 예. 잡주들? 잡주예요?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잡주죠. 확률이 낮은 잡주들. 확률이 낮은 잡주들. 지난주에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는데 한투에 그분도 이제 국장에서 돈 벌려면 중대형주 하기보다는 중소형주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중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소형주? 중은 다 쓸데가 없어요. 소형주면은 1000억 이하? 그렇죠. 뭐 대충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하위 2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제 그 한국은 중형주는 정말 낙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요? 그냥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입증할 수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최근 20년 동안에 이 시가총액 순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2000년에도 시가총액 순위가 있었을 거고, 2001년도 있었을 거고, 2년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10등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10%, 하위 10%가 있고, 중간에는 뭐 이제 차상위, 그 다음 10%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가총액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10%와 하위 20% 기업들의 수익률이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대형주보다 그냥 월등히 높아요. 그냥 비교 정도가 안 될 정도 높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그 소형주에서 제가 필터를 몇 개 적용을 해요. 첫 번째, 관리 종목은 다 뺀다. 그리고 두 번째, 적자 종목은 뺀다. 왜냐면은, 이제 소형주 중에서 이제 잡주들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유가 있어가지고 시가총액이 막 엄청 박살난 기업들도 있는데, 걔네들을 빼고, 이제 멀쩡한 소형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고민을 해봤죠. 도대체 왜 멀쩡한 소형주들이 대형주보다 수익이 훨씬 높은가에 대해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20개짜리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 주식이 2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그 20개 중에서 한 열 몇 개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횡보를 하든 뭐 조금 하락하든 이런데 결국은 이게 대형주가 되었든 소형주가 되었든 잘 나가는 한두 세 놈이 그 엄청 뻥 튀어가지고 수익률을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나머지 17개는 다 그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왜 그게 회사도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그 20명의 직원이 있다 하면 17명 뺨에 놀고 있고 별로 하는 게 없고 그 두세 명이 전부 다 사실 회사 매출 끌어오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회사 대표가 그 두세 명이 누군지 처음부터 하면 나머지 17명은 채용을 안 했겠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채용 전에.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형주에서 그 잘 나간 두세 놈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뭐 5배, 10배, 20배 가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물론 요즘에는 에코프로라는 예외가 있긴 했지만 그거는 사실 예외예요. 진짜 예외적인 거고. 그렇죠. 근데 소형주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주식들인데 얘네들이 진짜 뭐 200%, 300%, 500% 가는 경우가 꽤 자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18개 놈의 수익은 다 똑같다라고 보는데 그 한두 놈이 튈 때 여기 대형주가 예를 들어 50% 뛰는데 얘도 500% 뛰어요. 그럼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18개는 똑같은데 이 두 놈이 이제 진짜 막 가는 거죠. 소형주들은. 좀 익스트림하게 아웃퍼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전에는 어떤 애들이 아웃퍼폼 할 수는 모르기 때문에 그 20개를 일단 사보고 이제 쟁여놓는 거죠. 한번으로. 요 사례로 잘 된 소형주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 수강생도 이제 그걸 블로그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21년 11월부터 22년 4월까지 그 소형주 포트폴리오 30% 정도로 벌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그 커스피가 11월 7월인가 8월에 정점을 찍어서 3,300 정점을 찍었고 그 22년 4월까지 계속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 그 사람도 딱 보니까 20개를 샀는데 한 18개는 그저 그랬는데 거기 한일사료라는 놈이 500% 올랐어요. 한일사료. 그러니까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솔직히 사료라는 거는요. 내가 먹는 먹이의 먹이를 생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사실인데. 그러니까 누가 사료 기업에 투자를 하겠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이 터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이제 식료품, 뭐 이제 농산품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주식이 이제 테마를 타서 500% 이제 오른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말을 하겠죠. 야, 이거는 우연 아니냐 하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백테스팅을 해보면은 그런 우연적인 사례가 너무 자주 발생해요. 그 소형주에는. 근데 물론 그 20개 종목 중에서 한일사료라는 거 그 전에 알았더니 걔만 샀겠죠. 나머지 19개를 안 사고. 우리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죠. 그냥 모르니까 한일사료가 온다는 거. 근데 소형주 투자해보면은
그렇게 아웃라이어들을 하나 두 개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형주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대형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게 테마성으로 모멘텀을 받아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걸 노이즈로 보지는 않고 유의미한 통계 속에 넣기는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니 왜냐면 일단 그 돈은 돈이니까 일단 아웃라이어가 진짜 뭐 20년에 한두 개 정도 있으면은 그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그 거의 뭐 매번 분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일사료 같은 케이스가 있어서 네. 사실은 올라가는 게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작전에 실제로 걸리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번에 무슨 라더견인가 이제 작전을 걸었잖아요. 그 보면 뭐 서울가스라든지 삼천이라든지 다오 기술 이런 다오 데이터였지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퀀트레이더에 전반적으로 잘 걸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뭐냐면은 그 퀀트 하는 소형주 퀀트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업을 이미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작전에 걸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그건 우리한테는 수익이에요. 근데 뭐 작전이거나 혹은 테마성으로 이렇게 모멘텀을 받는다고 한다면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요? 저희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시간별로 잡아요. 시간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리밸런싱을 할 때 뭐 월별로 하시는 분도 있고 분기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채우고 그 종목을 교체하죠. 그러니까 그 종목을 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준이 아주 심플하게 보면은 뭐 영업이익과 뭐 순이익이 그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올랐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그걸 샀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3개월 후면 다음 분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분기에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많이 오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있고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기 후에는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하루 이틀 또 올랐다가 또 하루 이틀 뒤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딱 올랐을 때 기민하게 먹고 빠지자 이런 전략 아니면 그냥 시간을 놓고 그냥 텀으로 기다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놓은 다음에 포트폴리오 아예 지켜보지도 않아요. 이제 거의 뭐 두세 달 그 후에 와가지고 얘는 이제 얼마 벌었냐고 팔아버리고 근데 그 걔가 중간에 막 진짜 400%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잖아. 저는 그걸 알지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보지도 않으니까. 상관없구나. 그냥 시간 뭐 1월에 묻어뒀으면 3월에 수확한다는 마음으로 2월 뭐 1월, 2월, 3월 요때까지는 안 보고 얘네진 날짜 열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어쩌다가 제가 아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상한가 뭐 두 번, 세 번 찍고 내려간 다음에 그냥 팔기로 했는데 요즘 귀찮아서 그것도 안 해요, 그냥. 뭐 하나 또 걸렸구나. 아이고 지금 다시 내려갔네. 이런 거 있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은 우리 제작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살려 그러면 뭐 LG엔솔, 삼성전자, 뭐 에코프로, 뭐 한미반도체, 잡주들, 뭐 잡주들? 잡주예요?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잡주죠. 확률이 낮은 잡주들. 확률이 낮은 잡주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는데 형님 보시기에는 확실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경험적인 데이터와 실제로 그런 뭐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그렇게 소형주에 여러 가지를 깔아놓고 하나가 급등하는 거를 잡는 게 전체 수익률로서는 훨씬 더 좋아요? 해보니까?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래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죠, 그냥. 근데 얘네들이 가끔 안 될 때가 있다. 그게 2003, 4년, 17년, 그리고 23년. 에코프로나 삼성전자처럼 막 10만 전자 간다, 뭐 에코프로 막 뭐 400만 원 간다, 막 이랬을 때처럼 대형주가 진짜 퍼폼했을 때. 그렇죠. 한마디로 가끔 정말 모든 시장의 자금을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주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그 에코프로, 이사전자 아이들이 그랬죠. 그리고 17년에는 그게 삼성전자와 반도체 아이들이었고 2003, 4년은 제가 주식을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그때 빼고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소형주가 전반적인 수익률 끌어올리는 게 많더라.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 안 되는 그 세 구간에는 제가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주가지수보다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뭐 1년, 2년 투자하고 끝날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투자할 거니까 뭐 그런 거는 몇 번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기분 나쁜 구간이고 기분 나쁜 구간 6개월, 1년 되면 꽤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버티고 가야 돼요. 요 퀀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년엔 좋겠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